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3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되면 3월 달이 마무리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이 변동성이 나왔던 이 3월 달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마무리가 좀 되고, 이제 4월 달,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워낙 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를 지금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가장 좀 유력한 이 미국 길리어드사의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2월 27일 날 중국인들 이 300명을 넘게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을 이 맞이하는 이 시점에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각국 유럽뿐만 아니라 제시를 좀 했었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것이냐, 어떤 의회의 좀 표결이 좀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월 달과 이제 4월 달을 좀 시장을 놓고 변화를 보다면 3월 달은 지수 전체를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셧다운도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도시들의 이 도시도 좀 폐쇄가 됐었죠. 미국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 LA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유럽에서 이 공포를 일으켰던 그 출발지가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또 중국도 잡히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 입국을 철저하게 좀 막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좀 분명히 좀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좀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체들, 그다음 피해를 적게 받았던 업체들,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좀 수혜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섹터들이 이제 나누어질 거란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대면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 온라인 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수혜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옥석을 좀 구분하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변동을 가지고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시장이 3월 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4월 달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이 번져졌으니까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았던 기업,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이 좀 유지가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로 나눠질 거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 나올 겁니다. 자금이 이제 부족한 기업들.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받았던 이런 업체들로 나눠졌기 때문에 상당한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G 내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반도체에서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IT, 뭐 TV 가전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도 뭐 테마에서 저는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내실 쪽으로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들 비롯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이런 것들도 이제 M&A 재료가 있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3월달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거래일이 남았는데요. 그때는 좀 지수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추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4월달은 이제 종목에 여러분들 정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가보면, 이제 3월 20일이 이제 요때죠. 3월 20일이면, 요때 이제 1440대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1566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던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자리는 1740선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죠? 1차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치가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1740. 그죠? 그러니까 요거 회복될 때까지 매도하지 마시고 버티셔라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부분이 시장에 그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2001년도 IT 버블이 있었던 시기, 그죠? 주식들이 10분의 1씩 막 토막났던 시기, 그 다음에 2003년도 LG카드 사태가 있었고 사스가 있으면서 수출도 막히고 내수도 완전 막혀서 10조 간신히 벌었던 그 시기.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120조 벌었거든요. 120조? 그러면은 120조 벌었으면은 1년 가운데서 한 달만 돈 벌고 11개월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수준보다도 더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말까지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산업을 다 망가뜨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너무 과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10조 벌던 시기 이하에서 매도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도체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1740대까지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그냥 들고 있는 게, 그죠? 펀더멘탈이 좀 그 좋은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 제외하고, 우리나라 좀 대표적인 패권 기업들, 이 기업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뭐 30포인트, 50포인트 싸게 살려다가 놓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률 회복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매도하지 말고 일단 시장이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 때까지 좀 참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던 게 1740자리였고요. 그 자리가 이제 2003년도 밸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그 자리가 이제 어제하고 이제 오늘 해서 왔어요. 그죠? 어제하고 이제 오늘 해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1740선 자리가 왔습니다. 오늘 고점이 이제 1760선 정도 되는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제 겨우 2003년도 때 여기 요 시기죠. 2003년도 때 요때 우리나라가 10조 벌던 시기. 그죠? 삼성전자 혼자서 지금 30조는 가뿐히 법니다.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40조 벌어요. 다른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2003년도 밸류는 쳐져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치킨 게임 들어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거의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공멸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이 수준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건 이제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 이제 1740을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40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 이제 끝났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리가 이제 1740선 요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1840선, 그 다음에 1900선에서 2020선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174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코스피 이제 1840,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1900에서 2020. 2020은 제가 리먼 때 밸류라고 했잖아요. 2018년도 리먼 때 밸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900하고 2020까지 범위가 이렇게 넓은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 컨센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다운됐고 얼마만큼 올라왔는지가 아직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지금 8% 지금 다운됐습니다. 8% 정도 다운됐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 컨센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좀 부진하더라도
이 디램 쪽, 서버 디램 같은 게 오히려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스마트폰 쪽이 없지 않습니까? 디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서버 디램의 가격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는 컨센이 더 높아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가운데서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뭐 철강주들, 화학주들, 그다음에 바이오지약, 뭐 이런 수많은 업종 섹터들에 대한 이익 컨센이 지금은 되게 막 변동 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1900하고 2020까지는 범위를 크게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치료제가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치료제가 나와야만 가능하고 또는 이제 치료제는 이제 백신이 나와야만 가능하고 여기에 경기 부양책까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돼야만 도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1840선 자리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40 이하에서는 계속 싼 거예요. 1740 이하에서는 붕괴되더라도 회복한다, 붕괴되더라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1740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기대 수익률은 높은 거예요. 붕괴되더라도 50포인트 빠지더라도 1740은 회복된다. 왜? 2003년도 LG카드 사태가 있었던 수준의 밸류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가 10조밖에 못 벌던 어떤 그 시장의 수준에서 계속 거래되나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안 먹혔다 이거예요. 왜? 공포 때문에. 근데 지금 공포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성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찾아갔을 때 그 기준 라인이 1740이고 여기서 50포인트가 빠져도 1740은 회복된다. 여기서 70포인트가 빠져도 1740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반등 목표 1840까지는 한 번에 갈지 옆으로 행보할지 뺐다 갈지 요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선 라인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치고 갈 거냐? 아니면 기간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좀 빠져서 갈 거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바로 치고 갈 거냐? 아니면 기간 조정을 옆으로 횡보했다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뺐다 갈 거냐?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40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거나 버티면 된다. 이런 전략이 가능했다 이거야. 왜? 2003년도 밸류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니까. 이거는 알 수 있었던 전략이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바로 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치료제가 나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랬을 때 전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횡보했다 갈지 뺐다 갈지 올라가야 될지 뭐 이거 보고서 막 전략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패한다 이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1840에 대한 목표치가 계속 남아있으니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바로 치고 갈지 횡보하면서 갈지 빠져서 갈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야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해요. 이해되시죠? 알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인 거는 지금 바로 알 수가 없고 뭐만 알 수 있다? 중장기적인 목표치만 일단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또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74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1740까지 회복됐다는 얘기는 공포가 사라지고 1740까지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돈이 아니라 반대 신용으로 거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또는 횡보가 나올 때 지수보다 강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성장 산업 가운데 이왕이면 반대 매매가 제일 많이 나온 주식군. 그런 거를 공략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반대 매매가 속출했는데 지금 현재 1740까지는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왜? 회복을 해줄 거니까. 2003년도 밸류니까. LG카드 때 밸류란 말이에요. 그 사태가 터져서 10조 벌던 시장이니까 이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갈지 횡보했다 갈지 떨어져 갈지
될지를 단기적으로 알 수가 없고 중장기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찍는 건 전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감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지수보다 강해질 수 있는 주식군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들이 이번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에 훼손이 없는 주식군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성장 산업 가운데. 그죠? 근데 그런 주식군들이 이왕이면 뭐? 개인들이 많이 털린 거. 개인들이 많이 손절매가 나간 거. 개인들이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거 말고. 그게 같은 기간 동안 횡보하더라도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목표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걸 지수를 지우겠습니다. 자, 신용 반대 매매가 급감했던 시기가 이제 3월 17일 요 시점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10조 안팎으로 움직였던 이 신용 물량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점이 3월 17일. 요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10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요때가 코스피 지수가 1680대입니다. 그러니까 1680대부터 1680에서 1440까지 200포인트가 넘는 기간 동안에 내 돈이 아닌 반대 매매가 나갔다 이거예요. 반대 매매 나가게 되면 보통 증권사마다 약간씩 좀 다르는데 한 140% 유지를 해야 됩니다.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빌리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 이상 나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대 매매 나간 사람들은 30%, 40% 손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용으로 대출해가지고 손절매가 나갔다는 얘기니까 원금이 몇 천만 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힘들죠. 투자 심리가 완전히 멀어졌으니까. 자기가 30%, 40% 손절했는데 다시 지금 자기가 손절한 가격보다 30%, 40% 비싸게 사야 돼요.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이 다시 치고 갑니다.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8조 원대에서 지금 급격하게 신용 물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좀 같이 보면,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같이 보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 요때부터 이제 시중 물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4조 5천억대, 4조 원대 유지를 하다가 3월 18일부터 급격하게 신용 물량이 1조 이상, 이 짧은 시간 내에 1조 5천억 털렸네, 총. 그죠?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면, 코스닥 시장도 4조 5천억까지 갔었던 시장이 지금 3조 3천억까지. 4조 5천. 아마 오늘까지 했으면 아마 더 물량이 더 털어졌겠죠. 이것도 한 1.5조가 날아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3월 17일이면 여기죠. 1680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기간 동안에 싹 다 털려버린 거야.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제일 개인 매도가 많이 나간 섹터가 어디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끌고 가더라도 뭐가 유리하다? 수익률을 지수는 좀 재미가 없는데 종목 수익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왕이면 성장 산업 가운데 패권 기업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실적이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기업들이 있는 게 더 좋겠죠. 부실한 기업들보다. 그죠? 그렇게 이제 기준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 수급을 한번 좀 보면 자,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판 섹터들을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매수한 걸 보게 되면 자, 개인 투자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매수한 겁니다. 제일 많이 매수한 거는 뭐예요? 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간 주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간 섹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뉴스 같은 거나 신문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 물량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폭락이 나왔을 때는 강아지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모든 대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투매기 때문에. 근데 투매가 회복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되면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 한 주 더 사기 이런 거 하잖아요.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이 지금 크게 안 나옵니다. 나중에 시장이 추세에 돌아섰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하라고 했잖아요. 서버 디램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개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현대차, 반도체 많이 있죠. 하이닉스도 보이네요. LG와 삼성 SDI, 한국전력 이런 거 보이죠.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보면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시젠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 메디톡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저기 문제 생긴 거, 그죠? 그다음에 솔브레인. 지금 반도체 전공업체들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것 때문에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도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원익 IPS, 그죠? 그다음에 뭐 MC넥스, IT 좀 많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섹터들 한번 잘 보세요.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섹터.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섹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비자발적인 매도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평상시 시장이라고 한다면 평상시 시장 어떤 박스권장이나 추세로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매도는 큰 의미는 없는데 폭락이 나와서 반대매매가 나왔었을 때 매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팔기 싫었는데 손절매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손절매가 10%, 뭐 20%면은 뭐 다시 할 수 있는데요. 30%, 40% 손절매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아놔서 걔네들이 낼리가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잘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헬렉스미스, 네페스 비메모리 있고 그 다음에 5G 있고 HLB 생명과학이 있고 메지온 있고 그죠? 바이오 제약이 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많습니까? 바이오 제약이 많이 있고 중간에 또 5G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쪽 보면은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쪽 보면 셀트리온 좀 보이고 넷마블 보이고 한직한 이건 M&A니까 이거 별도로 빼고 바이오 제약 보이고 그 다음에 낙폭주들 일부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낙폭주들도 우리가 이제 추려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기 바닥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제약 테마로만 대표됐던 이 집단들이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제약 테마에서 이제 벗어나서 뭘로 가기 시작했냐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젠이나 뭐 랩지노믹스점 실제로 진단키트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어떤 테마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위탁 업체들 그다음에 뭐 메지온 그다음에 심지어 신라젠 이런 업체들까지 유한양해까지 이 그 바이오 관련되어서 이 DNA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테마에서 뭘로 간 거냐면 바이오 제약에 대한 파이프라인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업종들 가운데 시장이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바이오제약 헬스케어에서 테마가 뭘로 갈 수 있다? 이제 바이오제약 집단 섹터에 동반 강세를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12월 달까지는 대선까지는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한 1분 남았죠? 그죠? 2분 남았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태까지 이제 폭락이 나왔었을 때 이제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얘도 이제 상단을 저는 막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빠지면은 매력은 있는데 이제는 현재 구간에서 추격보다는 빠졌을 때만 매력이 있다. 신규 공략이.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가격이 48,300원이라서 밸류 매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관점이죠.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하이닉스가 조정 나올 때 하이닉스를 조정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이제는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제 셧다운 걸어버렸잖아요. 이제 셧다운이 이제 풀리는 시점이 이제 4월달 초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음 주나 이제 4월달 초 중순까지 만약에 유럽 쪽 폭스바겐 주요 그 업체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이 시세 한 번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LG화학이나 그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 1차 반등 이후 2차 반등 정도의 시세가 이제 다음 주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보다는 5G를 잘 봐야 됩니다. 5G가 이번 구간에 이제 상대적으로 잘 버텼는데 KMW나 HFR, 그죠?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옆으로 지금 횡보하잖아요. 옆으로 횡보하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RFHC까지. 이런 주식들이 사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5G 묶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낙폭주들 사느라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모멘텀을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5G. 그래서 지금은 이제 5G에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이 이번 주에 시젠, 그 다음에 뭐 난리 났어요. EDGC 상한가 갔고, 이제 진환, 이제 생명가학. 오늘 장주에 또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대형주 가운데 유한양행도 오늘 급등 한번 나왔었고, 메지온, 셀리버리 이런 업체들까지 지금 확산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마주들은 단기 가열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시면 위험하겠죠. 뭐 시젠을 비롯한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EDGC,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호재가 터진 상태니까. 근데 그게 지금 뭘로 가고 있다? 바이오제약 집단에 대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서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운데 DNA, 유전자 DNA 파이프라인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전자 DNA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꼭 공부해 보시고 포트에 편입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